서울의 추운 겨울밤, 다은은 병원 문 앞에 버려진 채로 태어났다. 부모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고, 그 말은 다은의 삶을 영원히 새겨놓았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거울 앞에서 매일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며 왜 자신만 이런 운명을 타고나는지 자문했다. 다은은 16살이 되자 서울의 번화한 거리로 나섰다. 고아원을 떠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그녀는 매일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녀의 마음속 독백은 끝없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들어온 다혜를 만났다. 다혜는 명문대 학생으로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주문을 했다. 다은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저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볼까? 다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혜는 자주 카페에 들렀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곧 다은과의 대화가 즐거워졌다. 너 정말 열심히 일하네. 나도 너처럼 독립적이었으면 좋겠어. 다혜의 말에 다은은 처음으로 가슴이 도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다은은 다혜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못생겼다고.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더니 그건 그들의 잘못이야. 너는 충분히 아름다워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다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났다. 그러나 다은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이 감정은 뭐지? 단순한 우정인가? 그녀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고민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그녀처럼 못생긴 사람이 그런 감정을 품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다혜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다은의 불안은 커졌다. 만약 이게 사랑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독백은 점점 절박해졌다. 한편 다혜도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너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 해.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다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지? 다혜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비밀스러워졌고 카페 밖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다은과 다혜는 한강공원에서 우산을 함께 썼다. 너와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네. 다혜의 말에 다은은 얼굴을 붉혔다. 그 순간 다혜가 다은의 손을 잡았다. 전율이 온몸을 스쳤다. 이건 잘못된 건가? 다은의 마음이 요동쳤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들의 감정은 금지된 영역이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너무 따뜻했다. 다은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그녀를 돌보던 원장님은 내 부모는 부유한 집안이었어. 하지만 내 얼굴 때문에 라고 말해주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를 버렸지? 이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줄까? 그녀의 내면은 복수심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다혜는 그런 다은을 안아주며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가왔다. 다혜의 친구 하나가 그들을 목격하고 수군거렸다. 다혜가 저런 애랑?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은 다혜의 귀에 들어왔고 그녀는 불안해졌다. 내 미래를 망칠 수 있어. 다혜의 독백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다은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짐이 될까? 다은의 결심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인터넷으로 부모의 흔적을 추적한 그녀는 그들이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알았다. 몇 년 후, 내가 돌아갈 테니 기다려. 그녀의 마음속 독백은 복수와 그리움으로 뒤섞였다. 다혜는 그런 다은을 걱정하며 혼자 가지 마.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싸움인데.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대학 근처 공원에서 다혜는 다은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우리 집은 보수적이야. 동성애 같은 건 상상도 못해. 다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감정은 진짜야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다. 어느 날 다혜의 어머니가 갑자기 대학에 나타났다. 요즘 누굴 만나니?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어머니의 말에 다혜는 식은땀이 흘렀다. 엄마, 나 혼자서 잘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은을 어떻게 숨기지? 라는 생각이 스쳤다. 다은도 자신의 상황을 직시했다. 카페 주인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저 애들 둘이 너무 가까워 보이네.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다은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나는 못생겼다고 버려졌어. 이제 아름다운 다혜를 만나 사랑을 느꼈지만 이 사랑이 나를 다시 파괴할까? 그녀는 밤마다 일기를 쓰며 감정을 토로했다. 다혜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하지만 다은 없이 살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위험한 줄타기가 되었다. 결국 다은은 부모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다혜에게 말했다. 나랑 같이 갈래? 내가 있으면 용기가 날 것 같아. 다혜는 망설였지만 알았어. 함께 가자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여정은 서울의 지하철에서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 풍경을 보며 다은은 지게 옳은 선택일까? 라고 속으로 물었다. 부모의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다은의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여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딸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딸은 후회와 충격이 그녀의 눈에 스쳤다. 다혜는 다은의 곁에서 손을 꼭 쥐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은은 아버지를 마주쳤다. 너 정말 다은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다. 다은은 못생겼다고 버리신 딸이에요. 이제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부모는 당황하며 미안해. 그때 우리는 젊었고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다은의 마음은 용서할 수 없었다. 다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미래를 떠올렸다. 내 부모님도 이렇게 반응할까? 그녀의 독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방문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부모는 다은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왜 왔니? 우리 삶을 망치려는 거야 라고 말했다. 다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방문 후 다은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부모의 냉정한 반응이 그녀를 상처 입혔고 나는 영원히 버려진 존재인가? 라는 자책이 반복되었다. 다혜는 그런 다은을 지켜보며 자신의 감정을 재확인했다.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가족을 잃을 각오가 필요해.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찢어졌다. 다혜의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다혜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다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애랑 이런 대화를.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다혜는 집으로 불려가 신문을 받았다. 너 미쳤니?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니? 아버지도 즉시 그만둬. 아니면 집에서 나가. 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다혜는 눈물을 삼키며 엄마, 아빠, 제 감정이 진심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는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이라고 대꾸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다혜의 마음은 찢어졌다.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 하지만 다은을 버릴 수 있을까? 다은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내 가족 때문에 나를 포기할 거야. 그녀의 독백은 배신감으로 물들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우리 어떻게 해?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은은 내가 선택해야 해 가족이냐, 나냐?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다혜의 가슴을 찔렀다. 갈등은 깊어졌다. 다혜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런 사랑은 안 돼. 사회가 용납 안 해라는 답만 돌아왔다. 다은은 카페에서 일하며 사랑이 잘못된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 라고 생각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결국 다혜는 부모에게 반항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다은을 사랑해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녀의 선언은 집안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다혜는 배신이 아니에요. 제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부모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다은의 집으로 온 다혜는 이제 나 혼자야 라고 말했다. 다은은 그녀를 안으며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지게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스쳤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외부의 적대감과 마주해야 했다. 사회적인 압력은 더 세졌다. 직장에서 다은은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애가 여자랑 사귄대. 그 말은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다혜도 대학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변태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지만 상처는 쌓여갔다. 이 시점에서 다은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부모를 방문한 후 그들은 다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하지만 다은은 늦었어요 라고 거절했다. 그 결정은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상처를 남겼다. 가족의 배신감이 다혜를 괴롭혔다. 집에서 쫓겨난 그녀는 다은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다혜의 독백은 결의로 가득 찼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돈이 부족했고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다은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다.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났다. 다혜의 부모가 다은을 찾아왔다. 우리 딸을 돌려줘. 내가 그녀를 망치고 있어. 어머니의 말은 모욕적이었다. 다은은 분노하며 저는 다혜를 사랑해요. 당신들이 이해 못할 뿐이에요. 라고 대꾸했다. 그 대치 상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다혜는 엄마, 그만해 라고 소리쳤지만 부모는 너는 우리 없이 못 살아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다혜는 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 라고 다은에게 화를 냈다. 다은은 그들은 나를 무시했어 라고 반박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너는 가족을 포기한 대가를 치러야 해. 다은의 말에 다혜는 나도 고통받고 있어 라고 외쳤다. 내면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다혜는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모든 걸 잃었는데 라고 생각했다. 다은도 내 과거 때문에 그녀를 끌어들인 건 아닐까? 라는 자책에 시달렸다. 사회의 정죄가 두 사람을 분열시켰다. 결국 다혜는 순간적인 선택을 했다. 부모의 설득에 넘어간 그녀는 다은에게 잠시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다은에게 충격이었다. 배신이야. 나를 버리는 거야. 다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헤어짐 후 다은은 고통에 빠졌다. 왜 또 버려지는 거지? 못생겼기 때문에 그녀의 독백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다혜도 후회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 다은 없이 못 살아.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재회 시도가 있었다. 다은은 다혜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혜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왜 포기했지? 그녀의 내면은 후회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부모의 감시가 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다은의 부모가 다시 나타났다. 내가 동성애자라니? 더 실망이야. 그들의 말은 다은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소리쳤다. 가족의 배신이 반복되었다. 헤어짐의 아픔이 지속되던 중 다은은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나인가? 아니면 사회인가? 그녀의 독백은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다혜도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내 삶은 내 거야. 그녀는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 두 사람은 우연히 카페에서 재회했다. 미안해, 다혜의 첫마디였다. 다은은 나도 잘못했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다혜의 말에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식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었다. 다혜의 부모가 소송을 걸어왔다. 우리 딸을 유혹한 죄로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다은은 직원 사랑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라고 맞섰다. 법정 싸움은 두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사회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다. 최종적으로 두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하고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작은 시골 마을로 이주한 그녀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여기서라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다혜는 함께라면 이겨낼게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다은의 부모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다은은 늦었어요. 라고 답했다. 그녀의 식은 용서는 아니었다. 다혜도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지만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해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이 사랑이 사회의 규범을 깨는데 가치가 있었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한 어리석은 선택이었는가?